이재명이 절대 못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 경제에 대한 지식입니다. 내가 이재명 그 대표와 네. 몇 차례 토론도 해보고 네. 내가 또 앵커 시절에 네. 초대 손님으로 모시도 봤지만 네. 솔직히 말해서 그 경제 지식은 도대체 왜 경제 공부를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할 정도의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본인은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도 자유경제원장으로 있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네. 이재명 지사는 내가 그 다른 신춘 토론에서 한번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하도 당시에 성남시장으로 네. 뭐 그 시민 1인당 10만 원씩 돈을 주고 뭐 이런 얘기를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뭐 돈이 얼마가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돈 몇 조 원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니까 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분이 당시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 알고는 있을까. 그래서 내가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느냐고 이랬더니만 몰라요. 아마 요새 그게 짤로 돌아다니던데 본인이 100몇십 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전혀 모르고 있구나. 이 YS 때 국가 채무가 한 80조 처음으로 빚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DJ 때 이미 107, 80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 노무현 때는 거의 300조에 이르렀고 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졌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 채무가 이미 450조를 넘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뭐 1150조가 되죠. 네. 내가 윤석열 정부도 아주 잘못한 것이 지출 경쟁을 하지 못하면서 네. 방대한 예산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677조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4조 천억인가 깎았잖아요. 네. 민주당이. 그런데 이런 670조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운용을 하면서도 1년에 국채 늘어나는 게 한 70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러니까 지출 경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이 방대한 예산을 쓰는 큰 정부 공무원 숫자 늘리고 돈을 여기저기 함부로 막 수집끼는 거 병장 봉급을 200만 원씩 주니까 당장 ROTC 수급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를 알고 둘은 몰랐다는 말이에요. 병장 월급 200만 원씩 주면 뭐 젊은 청년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당장 ROTC 수급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더 재밌는 얘기 할까요? 지금 전공인 문제 충돌로 빚으니까 차라리 요새 군대 복무 1년 반이면 되는데 나 현역병으로 갔다 올래. 그리고 병장 달면 200만 원 주더라. 지금 줄을 서버리세요. 제 주변에 의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의사들이 전공의 그만두고 다 줄을 섰다니까 차라리 병역을 먼저 떼겠다. 나중에 군의관에서 왜 3인씩 왜 보내느냐. 공익근무 안 하려고 그래요. 다 현역으로 갔다 온다고 그래요. 다 현역 갔다 오는 게 훨씬 편한데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 그 이제 이 포퓰리즘에 관한 사설이 내가 7개 신문을 봤는데 2개가 나왔습니다. 아마 조선일보도 하나 썼을 거예요. 뭔가 하면 어제 상군총 권영세 이 비대위원장 이 아저씨께서 또 엄청난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1호 공약 주 4.5일제. 4.5일이라는 건 뭔 뜻이에요? 금요일 오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거. 좋잖아요. 옛날에 토요일 반공일 했잖아요. 반공일. 그 이거 오래간만에 들어본다. 반공일. 행정은 서비스잖아요. 우리가 뭘 하나 때려가더라도 노인들은 인터넷 못하니까 꼭 동사무소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요일 오후에 가면 동사무소 문을 닫고 놀아. 그럼 어떻게 해야죠? 어디 가서 떼죠? 월요일 오전까지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영사 하나만 아주 재밌습니다. 월화수목 나흘 동안 하루 1시간씩 일을 더 하고 그리고 금요일은 오전만 근무하면 결국 월급은 다 줘도 된다. 무슨 이런 포퓰리즘 말 같지도 않은 포퓰리즘을 1호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걸 보면서 참 이 정치할 사람 앞으로 반드시 이 경제학 공부도 시켜야 되고 행정학 공부도 시켜야 되고 국사 국어 공부까지 시켜서 시험 치게 해야 된다. 아니 민주당이 주 4일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정말 사법시험에서 법조인 자격 없고 평생 꽃길만 걸어오니까 뭔가를 몰라요.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업자들에게 주 4.5일제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인건비가 얼마가 될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주고 나는 것은 자영업자들인데 네. 자영업자가 많게는 800만 적게는 550만입니다. 네. 왜 숫자가 차이가 나는지 알아요? 변호사 같은 사람을 자영업에 넣느냐 마느냐 이런 데 따라서 차이가 커요. 네. 지금. 네. 그런데 자 600만이라고 합시다. 600만 자영업자 중에 네. 작년 연말에 폐업한 사람만 연말 2달 동안에 폐업한 사람만 20만 명입니다. 문제예요. 자영업자들이 문재인 이가 옛날에 대통령일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영업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임대료다. 임대료 오르는 것을 막아야 된다.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내가 그때 무슨 방송에선가 나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참 대통령이 저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경제가 엉망으로 돌아가는 거다. 임대료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불과 한 3% 정도 내외였습니다. 그 당시 통계를 딱 보면 네. 통계 딱 나와 있어요. 3%밖에 안 돼요. 예, 진짜 문제는 인건비였단 말이에요. 아, 인건비. 인건비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하고 예. 주 52시간제 딱 묶어버리고 주휴수당 다 줘야 되고 하니까 네. 임금비 감당이 안 되니까 온 가족이 다 나서잖아요. 남편, 아내, 아들, 딸까지 다. 이러니까 제일 한 게 편의점 주인들, 예. 편의점 주인들을 아주 예먹는 거예요. 알바를 쓸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하루에 15시간씩 근무하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드디어 편의점이 예. 밤 12시 되면 문 닫는 편의점이 이제 오후 죽순처럼 늘어난 겁니다. 옛날에는 편의점이 24시간 문을 열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도 권영세가 한 말 4.5일 전은요. 네. 저게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네. 죽이는 일이 돼요. 아니 그걸 유연하게 적용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 하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 과연 그걸 법제화를 하고 소프트웨어 쪽에 일하는 전문가들은 4일 동안 날밤 새우고 사흘은 자고 오고 그러면 지금 이제 되잖아요. 반도체에 주 50시간제 그 적용 좀 배제하자. 이것도 그것도 안 되는데. 민노총이 반대를 해서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데 네. 그게 되겠느냐 말이야. 근데 이재명 쪽은 말이죠. 그쪽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그 유연 적용도 안 해나겠다 그러면서 왜 주 4일째는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부 다 민노총과 다 합작품이란 말이에요. 네. 주 4일 전은 좋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은 재미있어요. AI 시대 때 AI 시대 때 유발 하라리도 그런 얘기한다. 이제 일자리는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 거다. 만약에 네. 근무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그런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AI 시대 때 늘어난 일자리는 또 엄청날 거라는 미래학자들이 더 많아요. 예. 뭐 어떻든 지금 권영세가 이걸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근데 아무하고 논의도 안 했어. 뭐 우리 같은 사람 그 내가 지금 유리숙 씨가 있는 여연에서 이걸 검토를 했나 내가 예. 알아보니까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 원장 얘기입니다. 예. 제가 보니까 여연도 아닌 것 같아요. 예. 내가 간접적으로 알아봤는데 그러면 도대체 권영세는 이거 어디서 듣고 주 4.5일제를 하자고 네. 갑자기 최고위원 회의에서 비대위원 회의에서 그걸 얘기를 했을까? 그분도 오래 정치를 해 왔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당 고민한 게 있지 대표입니다. 않겠어요? 비대위원장이거든요. 당 대표죠. 당 대표예요. 예. 당 대표가 그리고 본인 입으로 1호 공약이라 그랬어요. 1호 공약. 예. 워라벨이 이제 다가오는 거네. 후보들이 지금 아직 검토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당의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주 4.5일제를. 참 나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그 당 1호 공약과 이제 곧 있으면 조기 대선인데 그때 대통령 당선자하고 무슨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 거죠? 도대체 1호 공약을 네. 왜 그런 걸로 하는지 1호 공약은 내가 얘기를 했지만 개헌, 임기 단축, 2호 공약, 일자리 창출, 3호 공약, 격차 줄이기 그 외에는 샷업 더 얘기해봤자 먹히 들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차례 반복하고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이 뻔하잖아요. 이번에 근데 지금 그 쉬운 공약을 왜 얘기를 강조 안 하는 거죠? 이번에 보세요. 지금 후보들 뭐 김문수, 홍준표, 예. 그다음에 나경원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소위 탄핵에 찬성을 한 안철수, 한동훈, 네. 뭐 오세훈은 사실은 찬탄이라고 보기가 그래요. 네. 다음 오세훈은 뭔가 하면 차라리 나도 법률가니까 차라리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 네. 이런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러니 탄핵에 나갔죠.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뭐 어떻든 지금은 이런 이제 반탄 3인방과 찬탄 2인방 예. 남아 있는데 그리고 유정복 이철우. 뭐 유정부 이철우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보기에 예. 이 컷오프 대상자가 아닐까. 이 본인이 아이고. 들으면 굉장히 네, 섭섭하시겠지만 섭섭하겠네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 유력한 지방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네. 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철우 같은 경우는 그 경북이라크는 사실 옛날에 경북도지사를 도백이라고 불렀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막강한 자리죠, 예. 사실은. 네. 그리고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아까 말씀이 뭐냐면 그 한덕수가 가지고 있는 걸 이재명이 못 갖고 있는 것 지금 두 번째 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예. 뭔가 호남 출신입니다. 이라는 자, 것. 두 번째는 경제 지식이 그만큼 없다는 경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예. 잉글리시를 비롯한 외교 지식, 외교 능력. 잉글리시를 모른다. 아니 이분은요 네. 한덕수 총리는 네. 내가 그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네, 하버드 나온 분들이 한 말이 네. 하버드에서 직접 강의 듣고 직접 리포트 써내고 예, 직접 발표하고 네, 네. 능통하게 했고 그리고 주미대사 할 적에도 능통하게 했고 심지어 이번 트럼프와 대화를 할 적에도 중간에 통역이 빠졌다. 잉글리시가 내가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뷰티풀 잉글리시. 내가 우리말 하는 것처럼 잉글리시를 자연스럽게 한다. 네. 참 부럽습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그 한덕수 대행은 영어가 굉장히 고품격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전문적인 용어를 쓸 때도 쓰고 뭐 이런 영어를 구사한다고 그래요. 이 잉글리시를 그렇게 잘하는 외교통이다. 이 외교통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미 FTA를 추진할 때도 봐왔지만 경제적 지식을 가진 외교관이 굉장히 드뭅니다. 네. 이 경제 지식이 있는 외교관이 참 드물거든요. 경제통인 외교관들이.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한 2, 3년 견인할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그 적격이 아니겠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이 시기를 봤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가령 이번에 우리 후보들은 다 특색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 올곧은 보수 우파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래서 김문수가 등장하고 홍준표가 등장을 하거든요. 나경원이 등장을 네. 하고 그런 것이고 지금 한덕수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안 갖고 있는 것 세 가지를 가지고 이재명이 있다. 안 가지고 있는 것을 한덕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한덕수 대행 지지자들은 그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염려도 있지만 사실은 한덕수 대행은 고건 전 총리와 많이 닮았습니다. 일단 총리를 2번 했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다는 점 닮아 있고요. 엘리트 행정 관료로 한평생을 살았다는 점도 같고 호남 출신으로 좌파 정권, 우파 정권 양쪽에서 모두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점도 같습니다. 자, 전 변호사님, 한덕수 대행이 반기문 고건과 차별화될 수 있는 다른 점은 뭡니까? 이 고건 선생하고 많이 참 닮았죠. 네. 예, 음숙해 보이는 것도 닮았죠. 음숙해 보이는 것도 굉장히 닮았죠. 네, 많이 닮았어요. 네. 나이 차이는 한 10년쯤 차이가 나는데. 예, 그리고 두 분이 다 정도를 걸어왔다 하는 것도 아마 닮았을 겁니다. 예. 저는 뭐 고건 선생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그러고 보니까 한덕수 총리와 되게 많이 닮았어요. 네. 그런데 예. 고건 총리는 그래도 경제통이라는 소리는 안 들었죠. 그럼 예. 정통 그냥 행정관료였을 예. 뿐이죠. 행정고시를 해서 전남지사로부터 쭉 네. 출발로 한 분인데 서울시장까지 했고요. 예. 그런데 문자 그대로 그 리더십 발휘는 많이 했지만 경제통이다. 특히 외교통이다 이런 얘기는 뭐 그건 전혀 없었죠. 들은 바가 없는데 이 한덕수 총리는 한미 FTA를 비롯해서 그 여러 가지 국가의 중대사에 관련 것이 많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를 아는 사람이다. 네. 그 이번에도 본인이 그래도 마지막 소명으로 네. 이게 지금 관세 전쟁 이거 좀 제대로 하자. 네. 이제 이걸 내각에 부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로는 이제 가까운 시일 안에 이게 어느 정도 그 관세 전쟁이 한미 간의 타입이 어느 정도 되면 특히 이제 반도체 관세 이 문제
우리 먹거리잖아요. 이게 정리가 되면 아마 출정식은 아니더라도 어떤 계기로 해서 옷을 벗고 나오지 않을까. 아니 내일 모레 지금 이제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예. LNG에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이제 뭐 한미 화상 회의를 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첫 번째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게 그 문제를 하게 되면 한덕수 워싱턴에 가가지고 트럼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LNG 있잖아요. 예. 이건 내가 왜 말씀을 안 드리는가 하면 이거 잘못하면 예. 민심을 다 잃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LNG는 돈만 엄청나게 퍼부어 들어가서 네. 미국 좋은 일 다 시켜주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염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 전문가들이 LNG는 그 LNG 파내고 옮겨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직접 배도 만들고 LNG 운반선을 우리가 제일 많이 만들잖아요. 이러니까 뭐 그 점은 상관이 없을 텐데 이 LNG에 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트럼프 기분 좋은 일을 좀 한 예.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가서 워싱턴에 가서 한미 정상회의 비슷한 거 한번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그렇게 스케줄들을 상상해 볼 되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속 보이는 거잖아요. 너무 속보이네. 예, 제가 만약에 한덕수 총리 밑에 스핀닥터 같으면 네. 나 워싱턴 가는 거는 가지 말라고 할 거예요. 가지 말라. 오히려 오히려. 나중에 감점 요인이 된다. 그냥 전화 한 번 예, 한 걸로 예. 거기서 끝나는 게 제일 좋다. 전화 한 번 정도 더 하면 몰라도. 전화는 한 번 정도. 화상회의 전화하면은 또 아니 그것도 이번에도 네, 좋을 지금 수 민주당은 네. 뭐 어제 그렇게 공격을 했죠. 이거 미리 거래를 해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예, 이게 트럼프가 트럼프하고 대통령 출마 여부를 따진 게 아니냐. 네. 아니죠. 이게 한덕수 총리도 느닷없는 질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갑자기 통역이 빠져나가고 나서 네. 당신 그 이번에 대통령 선거 출마하느냐 네. 그래 묻고 나서 나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다는 얘기도 백악관에서 나왔어요. 백악관에서 나오고 중앙일보가 먼저 그 특보로 네. 냈죠. 네. 솔직히 조선일보가 이제 뒤를 이었죠. 네. 조선일보가 놓쳤어요. 예. 조선일보도 정치부에서는 알고는 있었는데 예, 알고 있었는데 네. 아마 놓쳤을 겁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 네 그걸 이제 보류를 했던 것이 예, 중앙일보는 중앙일보 혼자 보도하는 결과가 예, 됐죠. 중앙일보는 미국에서 먼저 알아가지고 확실합니다. 그 집 던진 거고 네. 조선일보는 여기서 받아갖고 여기서 캐치를 해가지고 원래 정상간에 예. 주고받은 대화는 사실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근데 그거 어떻게 백악관에서 나왔어요? 흘렸단 말이에요. 백악관에서 내가 보기엔 의도적으로 흘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 의도적으로 그건 흘리는데 한덕수 대행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글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만약에 한덕수에게 힘을 시키기 싫었으면 네. 이런 거 흘렸겠느냐. 아, 적어도 아무리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아직 20대 말 젊은 여성이지만 네. 그리 철없지는 않다. 네. 다 계산 놓고 그런 질문이 나갔을 때도 다 트럼프도 나름대로 이게 내가 이런 질문 던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다 알고는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아마 그 미국도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트럼프가 늘 보고를 받고 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보기로는 이 한덕수 대망론 이 아이디어는 사실 이 한미 간의 다른 그룹에서 나 먼저 만들어진 것이다. 예. 적어도 제기에 그것이 왔을 때는 한미 간에 늘 하는 다른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한국을 리드해 나가는 이 두뇌들이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게 아니겠느냐. 이대로 가면 너무 위험하다. 이러니까 한덕수 대망론을 거기서 불을 지핀 게 아니겠느냐.